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국회 주변이 난리가 났죠. FTA 때문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87년에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들 다시 넥타이 부대 이후에 그 후대들이 되겠네요. 한 20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이 넥타이 부대들이 또 거리로 나서게 했고요. 학생운동, 대학생들 학생운동을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운 이런 것까지도 지금 진보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까라면 까는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가져왔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들하고는 수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까란다고 무조건 하지 않고요. 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자유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에게는 없죠. 미국의 자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 채널 615는 오늘 특집 방송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미군 범죄, 주한미군 범죄 관련해서 마련을 했고요. 소파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는데, 소파가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이잖아요.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이걸 경제 부분으로 해서 사실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상공인 지휘협정, 한미 상공인 지휘협정,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 범죄의 현 실태와 그 이후에 이제 처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이게 군 부분에 이게 불평등 협정, 한미 FTA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또 지금의 이런 정세와 맞물려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615 가겠습니다. 너무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 동두천 민주노동당 동두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동두천시 워낙 특징이 있다 보니까요. 요즘 주한미군 범죄하면 동두천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저는 현재 민주노동당 동두천시 위원회 위원장이 있고요. 황왕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동두천에서 그 10대 여학생 고시원이요. 고시원. 네. 예, 고시원 방문을 새벽에 열고 다니면서 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죠. 주한미군이 얼마 전에 정말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재판이. 네.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5년 구형에 검사 구형에 10년형 받았는데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 동천시에서 계속 1인 시위도 하시고 집회하시고 뭐 이런 거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뵀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사건이 남긴 거는 무엇일까? 예전 전과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6년 동안 주한미군 범죄를 일단 보면서요. 딱 구속으로 된 것은 딱 2건입니다. 이렇게 현재 지난 2007년 마포에서 60대 할머니 이제 성추행 사건. 그죠. 새벽에 네, 주한미군이. 그렇죠, 네. 그리고 2011년 동두천에서 노부부 폭행 및 이제 성추행 미수 사건, 이 2건이 오직 유일하고, 나머지 건수는 다 이제 다 불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불구속 사건이었고, 이런 문제가 사실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뽑아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본 것에 따르면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범죄가 약 329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주한미군이 예.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범죄죠. 예. 소파 관련한 사건 이제 329건이었는데 그 중에 강간 사건, 파렴치한 강간 사건은 15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폭행, 절도 이런 이제 중대 범죄도 이제 90건이었는데 모두 다 불구속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이 처벌된 것은 어떤 기간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이런 문제에서 부당하게 요청했던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고
또 관심을 가진 어떤 그런 작은 그 승리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그 미군 범죄가 대체로 그 미수나 이렇게 좀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현장이 확보되지 않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로 보면 329건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 정부 기록상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강간이 15건이고 중대범죄가 90여 건이 있는데 뭐 구속됐던 것이 딱 2건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 2건도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여론화가 그렇죠. 얼마나 됐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얼마나 그 사건 자체가 파렴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언론에서 좀 떠들고 뭐 이랬다는 게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일단 이 사건도 최초에는 이제 불구속 처리를 경찰에서 했다가 언론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된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선희 교수님 사건이 나고선 좀 자중할 줄 알았는데 전혀 자중한 흔적이 없네. 329건이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본인들이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이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두천에서 그 당 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굉장히 뭐 이런 미군 범죄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두천에 캠프 KC도 있고 캠프 호비? 도시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생존에서 걸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최초의 그 미군이 현재 주둔해 있는 그 기지가 그 동두천에서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강이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논과 밭이 이렇게 흐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지 보면 이제 강을 매개로 해서 이제 그 문명이 형성되듯이 동두천도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제일 좋은 땅이었는데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이제 그 땅을 갖다 이제 몰수라는 거죠. 이제 공여를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고속도로가 나면은 이제 그 토지를 갖다 강제 수용하듯이 거기 있는 주민들을 이제 강제로 이제 그 줄을 딱 쳐놓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땅을 찾으려고 또 가면은 또 이 사람들이 창동까지 그 이제 그 실어 나르면은 이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이제 또 농사 짓고 이제 그런 어떤 투쟁의 과정 속에서 현재 지금 이제 그 살고 있는 주거지 그쪽에다가 이제 미군들과 정부에서 그쪽에다 땅을 이렇게 마련해 준 거죠. 원래 논밭인 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어쨌간에 그런 과정에서 원래 자기가 살던 땅을 뺏기고 이제 현재 있는 땅으로 현재 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문전옥답이죠. 이런 미군 기지가 지금 전국에 9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90여 개가 자리한 자리가 다 이렇게 문전옥답들을 빼앗아서 거기다 미군 기지를 안 친 거거든요. 안 쳤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반환할 때 원삭 회복해줘야 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두천도 도시 3분의 1이 미군 기지인데 가장 좋은 땅들을 주민들한테 빼앗아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미군 기지 문제가 이 분들의 생존과 이 민원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 명절 때 성묘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거기가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상들 이제 그 성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군 기지에다가 요청을 해서 패스를 이제 요청합니다. 패스 요청해서 기다려서 이제 신원이 확인되면 이제 패스를 가지고 이제 성묘를 하러 가는 이제 일이 있죠. 그래서 저희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명절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 산소를 찾아뵈려면은 미군 부대에다 패스를 요청해서 패스를 받고 성묘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참, 미군 기지 안에
성묘를 가야 되는데 미군의 허락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 서럽고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그렇죠. 인데요. 이게 사실 한국의 지금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처해진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동두천에서 일어난 대표적 미군 범죄 사건 처리 좀 현황 관련해 주셔서 좀 알려주시면. 네. 예. 일단 현재 보면 2010년 2월 1일 그리고 그다음에 2011년 3월 31일까지 대략 보시면 13개월이죠. 네. 13개월 동안 범죄가 37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도 예, 이렇게 그렇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강간, 중대 범죄가 5건이었는데 저 중에 이제 구속된 건수가 딱 한 건입니다. 이제 한 건. 한 건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 노부부 성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유일하게 현재 이제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 이후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군 범죄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동 수사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군 범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 아마 노부 폭행 사건 있었을 때 위 사단장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과했고 사과하면서 이제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있고 나서 저희가 또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을 때 2월 달에 노부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3월 16일부터 그해 같은 5월 28일까지 범죄가 여전히 10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3건씩 났는데 이번에는 한 달에 평균 5건이 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 경기육부지역 329건의 범죄 중에서 강간 15, 그다음에 폭력 90여 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다 불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미군 범죄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한 건으로 갖다가 소파 개정한 사건 하나로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 자체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런 통계가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장관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성폭행 미수 사건하고 노부부 이게 구속됐던 거였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미사단 병사가 야간에 이제 술을 먹고요. 이제 술을 먹고 아침 9시에 두리번거리다가 시내 가정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노부부를 폭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 70세신 분이죠. 70세신 분을 강목으로 둔기로 이제 폭행해서 기절시키고 다시 또 깨어났을 때 또 또 때려서 기절시키고 그다음에 할머님을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사실 이제 성추행을 이제 하려고 했으나 이제 미수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검거됐고, 그 당시 자기는 이제 만취 상태는 아니었는데 범행은 시행한 사건으로 현재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주한미군 택시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6월달 사건인데요. 네, 예. 자,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목을 졸라서 기절했는데 자기가 죽였다라고 생각하고선 도망간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 돈을 안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놀래서 그냥 현금 그대로 둔 채 놀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살인범이라고 본인이 인식을 했던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예. 집행유예가 나왔던 거고요. 재판부 판결문에도 뭐라고 되냐면은 원래는 한국 법상 보면 강도상에는 무조건 네.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하는 얘기가 일단은 강도상이긴 한데 돈 훔쳐가지 않았다.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술 먹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훔쳐가지 않은 자체가 이제 강도상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보통 미군 범죄가 나타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군들이 사실 성폭행, 강간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 불구속이 되기 때문에 미군들은 보통 합의를 보통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재판 결과를 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자기 동료 중에서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사람을 강간하든 폭행해도 구속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합의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빨이 부러지고 맞아가지고 눈이 다 찢어져도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미군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시민들은. 그러니까 미군들은 일단 1차 결과를 보고
그럼 여지없이 거의 이번 사건도 사실은 그 거의 살인 미수건과 맞먹는데도 불구하고도 불구속이 나니까 당장 이 피해자이신 분은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자기 장사도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나날을 현재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미군 여군이 또 그 택시기사 또 때린 사건이 또 그렇죠. 났습니다. 지난주인가에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불구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네. 이 한국 법정에서 워낙에 이 심신미약의 상태다 이걸 해갖고 계속 면죄부를 주니까요. 예. 이것 때문에라도 일부러 술 먹고선 나갖고 난동질 할 것 같거든요. 일부러 술 먹고선 범죄 치면 그건 또 다 또 왜 그게 또 오히려 그 면죄부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서 자꾸 술 먹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사실 여학생 10대 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네. 저희들이 좀 일단 유추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CCTV에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계단을 내려간 거 봤을 때 네. 술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보고 이제 그 공소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엔 작년에 강간 사건이 5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사실 그 피해자들도 사실 비공개로 됐고 현재는 아무도 네.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아니 어떻게 길 모르는 미군이 갑자기 고시텔에 들어가서 그렇게 문을 일일이 열어봤을까 했을 때 아마 예상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고시텔이나 그런 데서 벌써 이미 예, 사전에 이미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그 고시텔에 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모방 범죄 있지 않았을까. 네네. 좀 그런 좀 추측성 현재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전통적인 게 있습니다. 저는 술을 먹었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피고들이 잘 주장하는 것들이죠. 실제 뭐 미군 관계자는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노부부 네. 사건 때요. 그래서 뭐 정신교육 다시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 자체가 미군이 출입 통제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출입 통제 시간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유감을 바로 표시를 했지만 전혀 뭐 대책이 새로 마련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도 또 요번에 이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아주 예외적인 거죠. 예. 이 여학생 성폭행 고시원에 가고 성폭행한 이 사건 이후에 다시금 그 통행금지 시간을 예. 한 달 정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도 지금 미군 이 관련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미군이 사실상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원래는 11월 6일 날 한 달이 원래 딱 끝나는 날인데 네. 주한미군 측에서는 어쨌든 현재 지금 그 한 달간 야간 통행금지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거의 이제 잊혀지고 하면서 소파 개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령 선고로 인해서 잊혀질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보면 오히려 소파 개정의 요구가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일단 얼마 전에 이제 2달 동안 더 연기하겠다. 그래서 꼼수죠 말 그대로 2달 동안 연기하겠다라고 현재 그런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예. 네, 그렇습니다. 좀 눈에 일단 보이지 마라. 지금 열받았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태도거든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바뀌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미군뿐 아니라 우리 경찰들의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죠. 예. 초동 수사 자체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초동 수사가? 일단 그것은 제가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단적인 예로 제가 보기에 강간 사건 15건이 다 불구속 처리되고 그다음에 폭행 사건 90여 건이 다 불구속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사를 포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단적인 거로 얘기 드리면은 동두천 미용실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용실 방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미군이 FU, 버큐라고 이렇게 쓰고 갔는데, 그래서 베니큐어가 샥 흘러내렸는데, 이제 피해자한테 연락이 없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가, 누가 들어가서 뭐 들어갔는데 당신네 가게를 그러니까 딱 가니까 당신 누구냐 했더니 경찰이라고 했더니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걸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공범 아닙니까? 지우고 공범? 있다가 이제 국가에서 채취해와서 그랬다고 하니까 네. 피해자가 보기에는 밑에라도 많은데 채취된 게 양이 예. 흘린 게 왜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왜 또 그걸 지우냐 그랬더니 얼마 부리면서 재빨리도 가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사실 미군 측에서 매니큐어를 수거를 안 해갔어요. 네. 아니 경찰 측에서 그러면서 미군 수사대 CID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매니큐어 사실 결정적 증거품이었죠. 매니큐어에 지문이 있을 수 있었는데 매니큐어를 일단 다 수거해 갔죠. 그 다음에 그걸 저희가 이제 우리 증거물 가함부로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참 그 당시 완전 뭐 한국 경찰이 보인 태도는 좀 이 사건이 사실 이 사건은 사실 시민의 생존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도 이걸 자체를 이것이 혹시 반미나 이런 걸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와가지고 참 얼마나 궁색합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지우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참 웃기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가? 그 반미 감정으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국의 예. 공권력들이 범죄가 있으면 그 사실대로 밝혀내고 그걸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딱 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한국 국민들도 보다 또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국가와 국가기관, 공권력들이 나서갖고 이거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더 열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군이 그래요. 가끔씩 그렇게 립스틱이나 이런 걸로 막 네. 큐 이런 거 막 써놓고 이러잖아요. 예. 그 일찜에나 막 무슨 조로 뭐 이런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저번에 얼마 전에 저희 예. 성형 받다가 예.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집도 미군이 왔었다고 해서 가봤었어요. 그때 예. 이제 그 아주머니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갑자기 자는데 그 담벼락이 딱 무너져가지고 밑에 그 연탄 넣어놓은 집에 예. 미군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막 쩔뚝쩔뚝이면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담을 넘다가 담이 무너졌군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 미군 애들이 일단 도망쳐가지고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담벼락 같은 데를 새벽 4시경에 막 애들이 막 다니면서 톡톡 뛰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차 있으면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탕탕 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3번 정도 직접 잡아서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잡아서. 네. 자, 이거 국민들이 경찰 노릇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직접 잡아야 되고. 참. 이거 혹시 증거인멸을 누가 와서 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동두천 경찰서장이 김선동 의원님 만나갖고 초동수사나 이런 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소파 개정 좀 해달라고 자기도 답답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번에 또 한참 이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우리도 답답하다. 소파 개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전에 최소한 억울한 국민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경찰로서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야 된 공권력으로서 어떤 지금 자세로 이런 것들을 좀 대했나 이런 것들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에서 경찰의 책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에서만 1년 동안 강간 사건, 미군 관련 강간 사건이 5건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사실 다 불구속 처리하고 이번 사건도 사실은 불구속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알아서 길려고 했던 자세가 사실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네. 미리 겁을 먹는 거죠, 이렇게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무서운 건 국민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 공권력이 무서운 건 오직 미국. 이명박 대통령이 무서워하는 것도 미국 대통령. 한국 국민은 전혀 안 무서워하죠. 예. 미국 노동자들이 흥분할까봐 무서워서 디트로이트 가서 여러분의 일자리는 지켜질 것입니다. 이런 예. 연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요. 미군 범죄 역사가 미군 주둔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 그렇죠. 예전에는 예. 말할 수 없는 그 미군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일부만 이렇게 해갖고 통계내서 몇백 건이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범인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요. 처벌도 못하는 일 하면서 주민들은 사실상 좀 상실감 느낄 것 같아요. 무력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력감이라기보다는요, 무법천지인 거죠. 네. 아니, 어떤 예가 있습니까? 좀 객관 수치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329건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다 불구속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법인 거죠, 무법. 그러니까 알아서 본인들이 피하거나 일부 사실 또 이건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누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미군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일단 경찰에 안 넘긴다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이렇게 네. 자기가 직접 해결한다. 네. 자기가 뭐 강목을 들고 다니거나 직접 때리거나 해가지고 직접 혼내주지 절대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 왜? 경찰에 넘겨봐야 해결도 안 되고 자기만 피곤하고 자기만 힘드니까 본인 손에서 다 해결하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현재.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과 또 반대로 제가 이제 미군 기지 주변에서 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들이 놀다가 지나가는 미군이 공에 맞거나 예. 예, 지나고 미군 차에 창을 깨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야구공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또 아이들한테 오히려 경찰이 또 쏜살같이 와고 그 아이 집까지 가서 빨리 사과 싹싹 빌고 사과하지 않으면 애가 교도소 갈 수도 있다고 초등학생을 그렇게 협박하는 걸 주민들이 보고 참 그거 놀다가 그 유리 한 장 깬 게 뭐라고 저놈들은 매일매일 술 먹고 이러면서 매일 부수고 막 이러는 걸 또 봐주는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막 했었거든요. 특히 또 이렇게 이제 강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니까 딸 키우기 무섭다 이런 의견들도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오죽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저희가 천인공로 미군 범죄를 해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다고 정말 불안하다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야 너가 정말 불안해? 그랬더니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자기가 봐도 네. 미군도 이렇게 막 다니고 하면은 그런 거라든가 이제 여고생들이 이제 집에 가는데 미군이 와가지고 뭐 부르면서 뭐 같이 잠은 자자 돈을 주겠다 여고생한테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밤에 또 노부부 70대 노부부 할머니 이제 성폭행 있고 나서 저희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선전전 하는데 이제 한 55세 먹은 아주머니가 자기도 불안하다고 이놈들이 뭐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건드리니까 아주 그냥 그 스트레스가 은근히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감뿐만 아니라 아주 긴장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또. 예. 네. 밤에 자율학습 끝나고 이렇게 오는 길에 미군이 뭐 술이라도 취해서 비틀비틀 이렇게 걸어다닌다라고 생각만 해도 안 그래도 무서운 사회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그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그렇죠. 주는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통행금지 시간은 어떻게 저떻게 하는 걸로 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 통행금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붕 담벼락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차 위를 뛰어다니고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놀이라고 하더라고, 놀이요. 예, 놀이. 그들의 네. 놀이. 하여튼 차 위를 뛰어다니고 막 이런 한밤중에 이런 짓을 막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일어난 사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계속 1인 시위도 하시고요. 뭐 네. 촛불 이런 것도 들고 요번에 또 고엽제 문제 5월 달에 또 퇴역 주한미군 입에서 이제 증언이 나오고 예. 하면서 고엽제 문제 보도됐을 때는 평화 도보순례단 예. 활동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 문제 해결 위해서 지금도 뭐 계속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예. 활동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활동에서 좀 다른 활동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동 네네. 문제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 사실 뭐 아파트 주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해보고 싶지만, 네.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이 다치고, 다시 죽고, 그다음에 위협을 느끼고 이제 청소년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각하고.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주의 문제가 참 이 사람들은 이 자주의 문제 같은 관념적인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 자주의 문제가 실은 주민의 안전, 생존권적인 문제로 참 다가서는 것이 참 동두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제가 미군 범죄 있고 나서 노부 폭행 사건 있고 나서 80여일 정도 1인 시위를 미군부 앞에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31일 동안 고엽제 매립 주한미군 규탄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평화 도보 순례단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 20km씩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문제에서 오늘 아까 FTA도 문제 얘기하셨지만
이런 어떤 자주의 문제, 이 문제가 실은 또 당면에서 우리 한반도를 또 강타하는 핵심적인 문제 아니냐. 저희 동네에서도 이게 어떤 그 높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다 박수치고 정말 그런 현재 문제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 사례를 좀 수집하는 그런 일도 하고 계시다고 지역에서. 근데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군 범죄 대응하는 것이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이라고. 네. 한 정당의 지역의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민주노동당의 동두천시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다른 민원 문제, 에서 압도적인 거를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이 주민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말하자면 주한미군 문제가 무슨 반미 문제, 한미 관계 이게 무슨 거시적인 그런 담론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미 네, 맞습니다. 예, 생활 깊숙이 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안정을 지금 막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이런 사건들이 단적으로 한미 관계의 이 모습을 현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선희 교수님 그 장갑차에 희생이 되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막 이렇게 폭발을 해서요. 미 대사관을 뭐 촛불을 다 에워싸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어지고 이 범죄에 대응하는 태도는 미국은 여전히 뻔뻔스럽고 한국은 여전히 비굴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해결 방안. 예, 역시 또 한번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미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미군들이 실은 그 젊은 병사들이고 사실. 네.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도 실은 그런 실수는 할 수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벌받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 지금 이런 문제 근원적 해결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서 원천적으로는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마에 가면 노마법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듯이 한국에 보면 한국 법을 따르듯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뭐 철폐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독일에도 이런 독일과의 협정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더 좋고 일본과도 비교해봤을 때 좋다라고 말하지만 독일하고 일본은 사실 2차 대전에 이제 패전 국가잖아요. 네. 패전 국가로서 당연히 그런 귀속적인 압력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저희들은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된 어떤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성격이 강한데 저희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주둔 지휘 협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그냥 치욕스러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반도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런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듯이 한국에 오면은 미군들도 한국 법을 따른다는 걸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런 사실 당면에서는 불평등함이 소파 개정을 말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 법을 따르는 할 수 있도록 이 한미 주둔군 지협정을 없애야 되지 않냐, 예, 폐지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폐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이 사실 올 필요 없죠. 미국도 지금 난리 났는데 본인 나라 가서 잘 또 거기 가서 땅도 파고 이렇게 하시고 네. 한국에는 더 이상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으로는 오지 말고 관광하러 오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미국인이 관광하러 온다 그러면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도 한국에 와서 관광하러 왔으면 한국 법을 잘 따라야 되겠죠. 네. 그러겠죠. 이게 전 세계에서 아주 상식적으로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것이 더는 외국 군대의 주둔군, 이 나라에 있는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사실, 다른 나라의 군대가 또 와 있으면요. 이거는 그 군대의 존재 자체가 불평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을 두고 평등한 협정 자체를 요구하기는 진짜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잘 본인들이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인식이 필요하고,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게 좀 바로
빨리 바로 잡혀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예,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몇 년 사이 뭐 400건, 500건의 막 이런 사건이 나는 것들을 그 본질적인 것까지 잘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동두천에서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주권 방송도 늘 같이 우리 시민들과 이 애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현재 지금 11월 말경에 우리 시민들의 정말 기간의 자주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사실 이 불평등 한미 소파 최초로 개정된 것은 2001년도입니다. 그 사건이 개정되기까지는 92년 윤구미 씨 살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처음에 여론이 붙으면서 미군과 한국과 소파 개정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가 미군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서 중지됩니다. 중지됐다가 이태원에서 여종업원이 살해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2001년도에 소파가 지금 아주 우리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대로도 끊임없이 미군 범죄에 대해서 소파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011년 올해 드디어 이제 올해 11월 말에 한미 소파 개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국민들의 압력을 받아서 불평등한 소파 개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또 주권방송 애청자분들이 우리 이런 당면한 11월에 있는 소파 개정 여기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꼭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